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말했던 엑스데이트, 바로 6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우디의 에너지부 장관인 빈 살만 왕세자가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 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오펙은 책임 있는 시장의 규제자로 남을 것이며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꾼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시장 투자자들은 6월 4일로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나온 이번 발언을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WTI를 4월 말 수준인 74달러 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달러화와 채권 금리는 물론 증시와 유가 그리고 골드까지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원하신다면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선생입니다. 온 세계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바와 같이 부채 한도 이후에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눈에 띄게 우리 현실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 오늘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이슈까지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시장의 추세까지 함께 성경 마스터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방송에서 다뤘던 이야기에 더해서 차트와 캔들 분석 방법까지 오늘 성경 마스터의 노랑톡방 안에서 함께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국 개장 이후에 실시간 차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보이는 것처럼 오일과 골드, 유로, FX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주요 주식으로 우리 추종하는 선물 지수 그리고 브리티시 파운드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니 나스닥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0.59% 하락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과 함께 장대 양봉 1분 보상으로 그려주면서 좀 상승 전환을 꾀했지만 상승 전환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네, 그 이유가 있죠.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슈, 미국, 러시아까지 마찰이 확대될 우려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계속 밀리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 지연까지 우려가 부각되면서 나스닥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미니 나스닥 13,64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오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오일이 다시 한번 지난 4월 말 기준 오일 가격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78% 상승한 74.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완만하게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우디 석유 장관이 헤지 펀드들에게 경고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분석해 보자면 이게 경기 둔화가 높아지면서 수요 부진 가능성으로 하락했던 유가를 이 국제 유가 하락을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시장을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1.76% 상승하고 있는 오일까지 확인해 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상승폭을 점차 뱉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온스당 1,974.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골드도 마찬가지로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으로 현재 장 초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도 현재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0.0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화가 부채 한도 협상 불안에도 미러 분쟁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우려로 강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유로화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나스닥부터 성견 마스터와 함께 투자 전략 함께 철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견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봐야 할 텐데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58%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지금 바로 한번 세워볼게요. 네. 자, 일단은 일봉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일봉을 좀 보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조금 짚어드려야 될 게, 급등은 이제 5일선을 타고 갑니다. 5일선. 그 다음에 서서히 가는 거. 서서히 많이 간다. 서서히 많이 가는 것은요. 21선을 일단은 타고 가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은 51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어요. 있다가 어저께 이탈했고 오늘 일봉입니다. 자, 요게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뻗으려면 일단 이 봉이 요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일봉입니다. 아니면 뭡니까? 여기 21선 라인까지 일단 뚫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일봉은 일단 이렇고요. 자, 제가 팁을 좀 하나 드리면 3분봉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을 쭉 보시면요, 여러분. 자, 어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새벽 시간에 많이 하락을 했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12시에서 1시. 12시 넘어서. 네. 12시 넘어서 여러분들 추세와 방향을 일단은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도 쪽을 일단은 추세 쭉 주고 오늘 하루 종일 횡보 타고 있습니다. 횡보 구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하락 일단 또 타고 있죠. 요거는 뭐죠? 제가 수렴과 발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요거는 밑으로의 발산, 매도 쪽으로의 발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수렴을 했습니다. 횡보 박스장.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매도 쪽으로 발산. 자, 그러면 매도 쪽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횡보하겠죠. 뭡니까? 이게 수렴. 그 다음에 발산을 또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차트를 뒤로 조금 넘겨볼게요. 네. 자, 제가 왜 차트를 뒤로 좀 넘기냐면 어저께랑 사실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어제도요, 하락장이었죠. 어제도 하락장이었습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하락 추세 이어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시 반에 본장 개장하고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흔드는 구간을 지나서 24시를 지나서 추세를 줬어요. 자, 이 패턴 기억하세요. 어차피 해외 선물은요, 여러분,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해외 선물은 여러 가지 기법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매매 방식들도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패턴 싸움입니다. 패턴 싸움. 해외 선물은 제가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께. 해외 선물은 월물이 있죠. 생명력이 있습니다.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생명력이 있죠. 자, 해외 선물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패턴을 찍고 갑니다. 패턴을 무조건 찍어요. 자기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자, 어저께 패턴 밑으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흔드는 구간을 어디까지 보이죠, 여러분? 24시에서 1시까지 보입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23시예요. 네. 자, 보이시죠? 흔들고 나서 추세 준다. 제가 그래서 24시에서 1시 정도부터 실전 매매 하시는 걸 조금 권유 드리는 거고. 그렇죠. 자, 이거를 다시 적용을 시켜보면,
자, 이거를 다시 적용을 시켜보면 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현재인데 똑같죠? 자, 밑으로 어떻게 됐어요? 발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종일 수렴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요한데 22시 30분에 뉴욕 시장 개장했고 또 뭡니까? 엄청나게 많이 흔들고 있죠. 자, 그럼 뭐예요? 수렴.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위든 아래든지 발산 나온다. 어저께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제. 나스닥의 하나의 패턴. 이게 제가 한 개만 보여드렸는데 거의 한 달이 다 이래요. 한 달 22거래일 중에 22거래일 중에 13일에서 14일 정도가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셔야 돼요. 이 뒤를 나가시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부터 한 발자국 더 나가셔야 됩니다. 자, 새벽 패턴. 그러니까 24시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이지만 우리가 이제 거래 일로는 오늘이지만 이건 뭐예요? 새벽 시장. 어저께 새벽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저께 새벽 시장 추세를 타고 횡보를 타고 뭡니까? 새벽 시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수렴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또 수렴과 발산이 나오겠죠. 자, A, B, A 다시죠. A와 A 다시는 뭡니까? 거의 엇비슷합니다. 이 패턴이 한 달 내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차트를 보실 때 길게 넓게 보셔야 되고 패턴 연습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 일단은 보이고 이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네. 일봉 다시 볼게요. 일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봉을 보실 때도 여러분 자 모든 중심은 거의 이제 모든 중심입니다. 모든 중심은 일단은 일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봉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중에 일봉으로 일단은 돌아가게 되고 자, 제가 뭐라고 했죠? 5일선을 타고 가는 건 뭐예요? 급등. 자, 5일선 이탈했죠. 이탈하면 이 캔들이 일단은 여기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상승에 대한 기운을 일단은 1차적으로 가지게 된다. 근데 이게 지금 5일선을 이탈을 하고 지금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으면 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될 곳은 어디다? 그 지점은 21선이다. 자, 요거 지우고 제가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21선이 13,457. 네네 맞습니다. 네. 요 부분 13,450 정도, 13,450 정도. 자, 요거를 찍는 음봉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5일선을 넘지 못하더라도 일단 이게 뭐예요? 도찌라도 양봉이 나오면 되거든요. 양봉이 나오려면 시가를 넘어야겠죠? 오늘의 시가. 오늘의 시가를 넘어서 종가상으로 양봉을 찍는지 요 두 개의 싸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서 네. 실전 매매에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팁 다 드렸습니다. 네. 스윙 매매에 대한 팁 다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일봉이 오늘의 시가를 넘어서 종가상 양봉으로 나올지 아니면 21선 라인까지 이게 지금 13,450 라인 네. 이 정도거든요. 13,500에서 450 라인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매수든 매도든지 리셋이 될지 요거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일단 변동사항이 조금 나오면 이따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을 정말 철저하게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차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봉까지 철저하게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시가죠. 13,729를 다시금 넘어서 양봉 전환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선을 그어주신 13,450선이 21선 부근까지 떨어지면서 매도든 우리 매수든 다시 한번 좀 발산을 하게 될지 우리 한번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5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빈쌀만 왕세자의 이 발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 5일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수렴과 발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일봉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일봉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자, 이거를 제가 언제 지울지 이 두 선 있잖아요. 아, 네. 이 두 선을 언제 지울지 저도 일단 기대가 되는데 자, 정확히 찍었죠? 그렇죠. 예, 정확히 찍고 지금 위로 일단은 가고 있고 자, 제가 첫 번째 라인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좀 크게 볼까요, 이거를? 네,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확대해 좀 보면 네, 저희가 선을 기운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번째로 봐야 될 선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목 하단입니다. 일목 하단. 자, 일목 하단을 뚫었어요. 뚫었어. 자, 근데 이 여러분들 일목 균형표에서 제가 이제 선행 전 딱 두 개만 쓰거든요, 사실은. 네. 선행 1, 2를 쓰는데요, 여러분. 선행 1, 2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물대라고 하죠, 그물대. 그물대를 제가 일단은 지표 중에 거의 유일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매물대. 주식하시는 분들, 예, 매물대 아시죠? 네. 매물대라 일단 보시면 되고 자, 여기 하단까지는 잘 와요, 하단까지는. 하단까지는 일단은 잘 옵니다. 자, 하단을 뚫었을 때 여기가 처음에 지우고 다시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서 캔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게 일목 하단은 뭐가 되죠? 저항대가 되죠. 자, 일목 캔들을 뚫었습니다. 일목 선을 뚫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뀝니까, 여러분? 저항이 지지로 바뀌죠, 지지. 자, 지금 일봉상으로 하단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 물론 시가도 중요하고요. 종가도 중요하고 고가도 중요하고 중심값도 중요한데 일봉상으로 보실 때는 이런 선들, 이평선과 어떤 지지 저항의 큰 라인 그리고 일목선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일단은 짚어드리면 네. 일목선 같은 경우에 74달러 정도 됩니다. 일목선 같은 경우에 74달러. 자, 그 다음 77달러. 자, 요 일목선이 74달러예요. 네. 그리고 위에가 77달러입니다. 일목 상단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 라인을 뚫어서 이게 뭐예요? 지지 라인으로 일단은 바뀌었고 이것을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다음 라인 어디입니까? 일목이다. 일목 라인이다. 네. 여기가 76.8에서 77.00까지 80입니다. 76.80에서 77 라인까지 일단은 이 지지를 받으면요. 예, 일목 지지를 받으면 이 라인에서 가격 형성이 이번 주 지금 수요일이죠? 수목금. 최소한 수목금은 일단은 최소한 수목금은 이 라인에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에서 매수를 조금 롱 포지션으로 보시거나 여기에서 숏을 보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일단은 하시면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선호를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숏을 보는 것보다 어차피 지지이고 지지를 받았고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추세가 상방 매수라는 뜻이죠. 여기에 또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 봉 5일선과 21선에 골든 크로스가 일단은 나왔고, 그렇죠? 네. 일목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해서 여기만 해도 지금 한 300틱 되거든요. 300틱. 여기에서 일단은 매매 전략 세우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 빈살만 왕세자의 발언 이후에 이 74달러 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제까지만 저항선이었는데 지금은 74달러 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롱 포지션으로 77달러 선을 함께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자고 해보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투자 전략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도 일단은 일봉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조금 애매한데 지금요. 뭐가 애매하냐면 네. 제가 일단은 선을 그어드리면 요거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네, 고점에 그렇죠? 손을 예. 그어주셨네요. 살짝 넘었어요, 살짝. 네. 그리고 요걸 지금 조금 제가 늘려보면 네. 자, 쓰리봉이죠. 아. 1, 2, 3, 그죠? 네. 자, 1, 2, 3, 쓰리봉입니다. 89.2 하고 82.8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못 넘었어요. 이론상으로 못 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론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거 깹니다, 요거. 이론상으로 자, 쌍봉, 쓰리봉에서 전고점 못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깹니다. 쭉. 근데 이게 뭐 금방 가진 않아요. 금방 가진 않겠죠? 여기만 해도 급등을 했는데 자, 여기만 해도 급등을 했는데 지금 뭡니까? 11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최고점 찍은 게 1월입니다. 그러니까 2달 걸렸거든요. 2달. 이것도 2달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뭡니까? 이 길이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2~3달 걸린다. 최소한 2~3달. 그리고 또 해외 선물은 월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3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오버롤을 못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응의 영역으로. 네. 자, 분봉상으로 일봉을 일단 다시 좀 보면 자, 오늘은 일목에 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네요. 우연치 않게. 자, 여기도 지금 일목선이 보이시죠, 여러분? 자, 매도 쪽으로 일단은 매도 쪽으로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봐야 될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게 지금 1938 정도 됩니다. 네. 1938. 1938에서 1940 라인, 40달러죠? 요 정도 선에서 반발 매수세가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지 일단 요걸 보세요. 요거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추세 일단 보시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나와서 다시 밑으로 꺾이는지 요거 제가 계속 출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일단은 조금 짧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골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변곡점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선경 마스터와 함께 추세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캔들과 차트 함께 분석하는 방법까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선경 마스터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선경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5월 첫째 주 선경 마스터의 매매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에서는 소폭 손실이 있었지만 골드와 오일, 홍콩 항생에서 모두 큰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8.6%로 마무리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둘째 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드와 홍콩 항생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고 계시고요. 나스닥과 오일에서는 소폭 손실을 있었지만 그 골드와 홍콩 항생에서의 수익으로 회복하면서 총 수익률은 3.4%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15일부터 5월 19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에서는 185틱의 수익 내주셨고요. 골드와 오일도 역수익 수익 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홍콩 항생에서는 소폭 손실이 있었지만 총 수익률 11.5%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역시나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우리 스윙 매매 일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나스닥에서는 5,000틱이 넘는 어마어마한 틱수로 수익 내주셨고요. 총 수익률은 무려 31.9%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매매일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짚어보고 싶은 게 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 스윙에 대한 결과가 너무 크고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 점도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홍콩 항색은요, 계속해서 수익이 좋았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익률이 또 올라올 건데 아, 네. 현재 항생이요. 항생 19,380. 네. 19,380에 매도 중입니다. 매도 중.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확정 수익 지금 500틱. 네, 확정 수익 500틱 지금 나고 있어요. 지금 세계약이니까 1,500틱이고요. 확정 400틱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다음 주 항생 약 한 2,000틱 정도. 2,000틱 정도. 자, 나스닥은 5,000틱이어서 항생 2,000틱이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네. 항생 2,000틱 정도 여러분들한테 수익 일단은 조금 더 빠지면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거의 제 시그니처 매매법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모든 차트의 기본은 기본적 분석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 그렇죠? 기본적 분석. 네. 기본적 분석. 자, 제가 2021년이었나요? 예, 2021년 8월 말부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뵀는데 그때 제가 항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항생. 중국 시장의 축소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중국 시장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예, A50을 비롯해서 상당히 복잡한 시장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항생과 H쉐어라고 있거든요. H쉐어.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국 시장 보실 수가 있는데 중국 시장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수익이 잘 납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왜 2021년 8월 얘기를 제가 꺼냈냐면 2021년 8월부터 제가 중국 항생 얘기를 꺼낼 때 홍콩 항생 얘기를 꺼낼 때 단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좋은 평가를 해드린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일단 월봉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조금 많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월봉을 일단은 보시면 네. 월봉을 보시면 자 보세요. 중국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011년입니다. 보이시죠? 2022년에 2011년 거를 깼어요. 11년 만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11년 만에 깼어요. 단순히 평가를 하면 2011년도보다 경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이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월봉. 그죠? 그러면서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이거 못 넘었다. 그래서 뭐예요? 전저라인 깬다. 밑으로 깬다. 이거 밑으로 깨면 자, 항생은 쏟아지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저라인 근처까지 일단은 요 11년 전 가격까지 갈 수 있다. 네,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기본적 분석으로는 일단 뭡니까? 항생은 매도 포지션이다. 자,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알파로 자리를 잡으시면 되는데 자, 플러스 알파로 자리를 잡으시면 되는데 자, 분봉상으로 어떻게 잡느냐. 자,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제 이제 수렴과 발산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데드크로스 나오는 자리 한 자리 나오고요. 여기도 데드크로스 나오는 자리 한 자리 나옵니다.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19,380 라인이에요.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들어가서 현재 500틱 3개야. 1500틱에 확정 수익 400틱 해서 플러스 뭡니까? 약 1900에서 2000틱. 2000입니다, 여러분. 200틱 아닙니다. 네. 2000틱 수익 중.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얼마나 제가 수익을 내는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나스닥을 지난주에 스윙으로 5,000틱 넘는 수익을 내주셨고요. 항생도 다음 주에 오셔서 바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너무 기대도 하지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셔서 수익률을 공개해 주실 때까지 함께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선견마스터 노랑톡방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5,000틱, 2,000틱이 넘는 수익이 가능했는지 함께 공부도 하고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노동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버냉키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경이적으로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둔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다가오는 6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리치몬드 연은이 주최한 중재 토론에서 우리의 정책은 시차를 가지고 작동한다며 지연된 긴축 효과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당장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자고 말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며 금리 동결 선호를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달 국내외 금융기관 18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모든 기관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물가 둔화라는 통화 정책의 목적 달성에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 연준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멈출 것임을 시사해 한미 금리차 확대의 우려를 덜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선견 마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인데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냉각이 인플레 통제의 해법이라는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슈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사실상 저는 이제 동조하죠. 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필립스 곡선을 일단은 저는 추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물가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물가는 필립스 곡선이죠. 물가와 이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물가와 실업률은 반비례다. 자, 물가를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 물가는 왜 생기느냐가 중요하죠. 통화량의 공급. 통화량이 비대해져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아르헨티나 있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르헨티나. 그리고 여러분들 아르헨티나보다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인플레이션율이 높았던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나요? 독일입니다, 독일. 히틀러 바로 직전에. 그래서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자, 아르헨티나는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통화량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상상 초월이죠. 나라 망하게 생겼죠, 지금.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하강시켜야 됩니다. 통화량을 뽑아야 되거든요. 자, 통화량이 안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이 돼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임금 줄이고 임금 줄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감원하죠. 감원. 그게 뭐예요? 실업률. 실업률의 상승.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착시 효과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착시 효과.
뭐가 착시 효과냐면 지금 실업률이요. 3.4%로 역대 70년 동안 70년 전에 2.5%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이거죠. 1인당 약 1.6개 일자리가 남아있다. 이게 뭐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구인이직 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 자, 근로자 1인당 1.6개 일자리가 있으니까 뭐가 심해져요? 임금 인플레가 심해진다. 임금 인플레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업률이 너무 낮아요. 실업률 이거 제가 몇 프로까지 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소 6에서 7%까지 올라야 된다. 그래야 인플레이션 잡힙니다. 예. 근데 이걸 왜 제가 착시 효과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여기에서 일단은 기인을 하거든요. 뭐냐? 1일당 1.6개의 일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1대 1.6 구인이죠. 1.6이 구인이고 1이 뭡니까? 구직입니다. 일을 하려는 사람보다 더 뽑으려는 사람이 왜 많느냐? 이것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코로나로 인한 은퇴자들이 일자리로 복귀를 안 한다. 두 번째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타이틀 42 법안.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 다 본국으로 보내버리고 원래 미국에 있던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 포함해서 다 그냥 미국 밖으로 내보내버리니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 하에서 지금 노동시장이 견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금방 잡혔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하면. 근데 뭡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이유들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구인이직 보고서 상에 임금 인플레가 가속화되니까 이게 뭐예요? 저는 착시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노동시장이 이렇게 견고하니 그 정도의 임금 인상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의 금리 인하, 빠른 금리 인하 견딜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건 뭡니까? 실업률과 구인이직 보고서 상의 레포팅은 이건 착시 효과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착시 효과. 그래서 버냉키 의장이 얘기를 한 것도 뭐냐면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도 결론 지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페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재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와 완전히 다르죠.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는 일단 올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연준 의장도 그리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스틱 총재가요, 6월 FOMC 회의에 대해서 금리 동결을 선호한다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선경 마스터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금리 인상을요 계속할 수는 없어요. 예전처럼 70년대, 우리 70년대, 80년대 폴 볼커 전 의장이 했던 것처럼 금리를 뭐 하루에 4%씩 올리고 최고금리가 17% 정도까지 갔었죠. 17.8%였나요? 네. 이렇게는 지금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자, 금리 인상은 자, 제가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네.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여러분들 그 1년 전에 했던 여러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1년 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있었죠. 금리의 상단이 몇 프로인지는 몰라요. 상단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밑으로 낮아질 겁니다. 우하향할 거예요. 왜? 정상적인 국가는 금리 인상을 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쓰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거다.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기준금리, 이거는 인플레이션. 자, 예측은 가능하다. 뭐가 예측 가능하다고요? 요 크로스되는 이 지점. 항상 뭐예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눌러온 게 지금까지 미국의 패턴입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미국의 패턴. 자, 통화정책을 써서 눌렀습니다. 물론 재정정책을 써서 재정정책을 씁니다. 이 재정정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미국은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굉장히 많이 걷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하기 힘들어요. 강력하게 하기 힘들다. 왜요?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예, 당연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봐요. 그러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통화정책을 위주로 씁니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자, 이 크로스 지점이 제가 딱 집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저번 달에 5%였습니다. 5%. 뉴스에도 몇 번 나왔는데 그 훨씬 전에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끝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금리를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올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꺾이는지 추이를 지켜보겠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의 그래프가 이렇게 갈까요? 아니요. 절대 이렇지 않죠. 어떻게 갑니까? 기준금리의 그래프는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준금리의 그래프는 어떻게 가겠어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금리 동결이고 이 시점을 예측한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학자들이 연말,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경기가 바로 상승한다? 아니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어디서 나타난다? 여기 금리 동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금리를, 자, 지금 보세요. 지금 5월입니다. 뭐 6월, 7월까지 혹은 6월까지 사실은 한 번 올리든 두 번 올리든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왜? 상단은 거의 나왔어요. 6%는 아마 안 넘을 것 같은, 그죠? 6%는 아마 안 넘을 것 같은 상단은 일단은 거의 나왔다고 보면 금리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곧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다. 1년 넘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던 그 부작용들이 어디서 나타난다?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기사를 잠깐 보시면 네. 자, 다 말이 달라요. 그렇죠? 다 말이 다릅니다. 6월 금리 동결을 선호한다는 것도 있고, 뭡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대표적인 매파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다 이렇게 말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요 금리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이거 제가 오늘 그 서울경제에서 최초로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거든요. 금리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나중 문제고, 금리 그래프 제가 다시 한번 일단은 처음으로 여기서 공개를 해드렸고요. 요거 일단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를요, 여러분, 한 번 올리는지 두 번 올리는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진짜로 시장이 반등을 해서 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힘든 시기를 지나서 리커버리, 회복기를 지나서 화랑장으로 다시 가는 이런 3번 사이클과 4번 사이클,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정리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월 금통위 이슈입니다. 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이슈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시죠? 자, 기준금리 내일 오전에 통화정책회의 우리나라 합니다. 내일 오전에 하고요. 금리 동결 아마 할 것 같은데. 자, 지금 3.5%입니다. 3.5%. 우리나라 기준금리 3.5%.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올리기가 쉽지 않죠. 거의 못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가계부채 최근에 기사 보셨죠? 최근 기사 뭐가 나왔나요? 역대 연말에 우리가 이제 채무 불이행자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채무 불이행자들이 역대 최고를 찍을 것이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지금 금리를요 동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더 이상 못 올려요. 기준금리 더 이상 못 올리는데, 자, 시나리오는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보편화된 시나리오는 제가 저번 월요일에 설명드린 그 시나리오입니다. 월요일. 제가 이제 중국 시장,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중국도 뭐예요? 지금 9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뭐를 합니까? 지급준비금을 낮춥니다. 지급준비금을 낮추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 나머지 돈을 시장에다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럽니까? 경기 부양 위해서. 그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기준금리 못 올리고 있어요. 계속 동결입니다. 근데 미국은 뭐예요?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어요. 차안하죠. 환율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환율 올라가니까 외환 차익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다시 금리 높은 미국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기초적이고 굉장히 기본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거 무조건 나타납니다. 왜냐? 시장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굉장히 무서운 게 이겁니다. 시장은 원래 그렇게 돌아갑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도 그렇고요. 금리를 올리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도 그렇고요.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해드리는데, 제가 오전마다, 제가 오전 여러분들 출근하시기 전에 항상 이런 월스트리트, 블룸버그, 그리고 한국경제 기사들 제가 오전에 노란톡방에 다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 영상 보실 분들은 오늘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부터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세 번째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우리 내일도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개 방송하실 예정인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내일 일단은 공개 방송이 있고 제가 목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드릴 말씀은 되게 많기는 해요. 부채 한도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문제도 지금 있고 해서 그 가계부채 문제도 또 있죠. 굉장히 조금 드릴 말씀이 많아서 드릴 말씀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부터 해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공개 방송도 같이 참여하시고 어떤 정보도 많이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공개 방송합니다. 두 타임 하고요.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오후 9시 하니까 오전 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오전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오전부터 성경 마스터께서 지금 시장 정확하게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 공개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